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서 에코 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한성복입니다. 대안번호 2024-12호 양평군 양서 에코 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일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되고 2월 18일 제266회 양평군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을 받고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 위원회에서 심사표로 발표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양서 에코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규도는 공정과 회계사항은 없는 것으로 관련 법령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관련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세면차 대회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의원입니다. 중공이 맞죠? 네, 준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을 것 같아요? 2월 말인데요. 거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누수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추진하고 있나요? 누수 시험 같은 거. 네, 시험자 수시험은 진급이 다 마쳤고요. 네. 뭐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붕 안 돼요? 혹시? 지금 부분이 현재까지 관련된 건 없죠. 누수가 걱정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나타난 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체육센터도 지난번에 지붕 개량을 싹 했는데도 또 누수가 돼서 거기서 운동을 하던 친구가 또 넘어져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왜 또 그럴까? 지붕을 확 뜯어가지고 아주 다 고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뭐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별표 보면은 주3쪽에 별표 4. 예. 편의점 사무실 또는 식당은 혹시 없어요? 네, 식당 시설은 없습니다. 식당 그럼 거기 이탈 관리 근무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고려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배치도상에서 현장상에서는 식당 시설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먼저는 여기 용문체육센터 식당, 작은 식당, 직원 식당들이 있잖아요. 문체육센터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현재 없는데요. 글쎄요, 뭐 이게 처음 그 설계 단계부터 없었던 거라서 주변 그 부분 한번 운영해 가면서 사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근무 인력이 될까요? 근무 인력은 용역상으로는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28명이 사실 한꺼번에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 교대 근무가 있고 그러니까 네. 다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거기는 외진 곳이 아니어서 네, 그래서 뭐- 식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동의면 어느 식당하고 뭐 일정 기간 뭐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터널 코스트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거기는 그 식당에 대한 뭐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거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그 밖에 시설을 이제 이용하는데 2만 원, 뭐 농골드 2만 원, 배그네트 5,000원, 배드민턴네트 5,000원, 탁구대 3,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이용료하고 사용료를 따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용료인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사용료는 어느 건 단체나 뭐 어떤 그 액션 그룹이 왔을 때 응대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내가 농구하고 싶다 그럼 설치하다는 그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이거죠? 아니요, 이제 사용료를 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낸 거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 이용료, 이렇게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 2에 다목적 체육관 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단체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둔 거예요? 아, 일반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방하는 거요? 네. 그 이게 뭐 10명으로 하든 20명으로 하든 그 기준을 설정하기 나름인데 네. 뭐 20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10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 체육관이 좀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명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정을 했고, 또 하나는 그 헬스 투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금액이 인원이 너무 높게 되어 있으면 헬스 투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힐링 프로그램 돌릴 때. 그래서 적정선을 한 10명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종목을 보면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종목을 보면. 근데 이 다 뭐 10명 사실상 미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죠? 예. 배구만 빼고 배구 뭐 5인제, 6인제 해도 뭐 12명 넘고, 탁구 같은 경우 뭐 복식 쳐도 4명, 또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4명,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요새 또 이제 이게 이용하는 게 대부분 길거리 농구 3대3 농구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용문 국민체육센터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로 삭제를 하시던지 추후에 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도 왜 단체가 안 돼? 10명 이상만 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한테 네. 문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한번 들려주시고 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지인 건물만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용 추계소 필름센터 관리 딱 보면 이제 19억 5천, 19억 8,9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지난 용문 국민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을 해서 주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할 필요가 있을까? 그 지금 용문 국민체육센터도 그 아까 송영님께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들어온 걸 거기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지출과 수입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추경에도 편성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출은 다 지출대로 가고 수입은 모두 다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19억이라는 예산이 비용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수입되는 건 지금 한 8억 정도 추계하고 있거든요. 네, 11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뭐 점차적으로 이용 빈도에 따라서 늘어날 테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현재 저희 추계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 전체 비용은 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고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시설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금을 가져다가 보니까 시설 투자 전혀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쪽에 거울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거기에 문제점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양서에코 힐링센터 운영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생하셨는데 운영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처음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게 이제 노수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거예요. 또 거기 부분도 또 주차장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엔 좁을 것 같아요. 주차장 부분도 먼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부족해요. 그런 부분도 장소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운영하는 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켜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용 시설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경우가 적용될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동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유전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별 허가에 대한 부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본의원에 질의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용문 국민체육센터 금년 봄에 1월달에 사안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용문 국민체육센터 대장 조례도 같이 지금 병행하시는 거죠? 거의 같죠? 네, 내용 네, 내용은 같잖아요. 그래도 국가가 아니 군이 주관해서 그 유도 팀을 동계 훈련지로 삼아서 유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용문체육센터 3층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네, 네. 이 조례 적용 안 시켰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일단 그 유도 선수들 선수 훈련과 관련돼서는 지역사회 의견도 있었고 그 유도협회하고 나서가지고 조율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의 조율이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이게 불편함을 초래했던 것도 맞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불편함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은 정도적인 판단이었다라면 뭐 주민들과 또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조례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조례를 적용을 해서 일을 해야지. 조례 적용하지 않을 이거 제가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유가 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 과장님의 어떻게 적용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지역 사회에서도 그 후에 후유증이 좀 있었잖아요. 네, 조금 네. 있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시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떻게 기득권 주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양쪽 체육센터만 문제가 아니라 개별 체육시설도 다 이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사례가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 우리 담당과에서는 아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또 반성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적용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양서 에코힐링센터에도 체육관에 그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냥 동호인들 운영하시도록 이렇게 개방을 합니까? 일단 뭐 조례에 세세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회원제 월 회원제로 이용권을 발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제와 동호인의 사용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동호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체육 지도사 등의 배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밑에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다. 그것을 의무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예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 규정으로 둬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 안에서는 강사및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으로 있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강사 부분은 수상안전요원은 몰라도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수상안전요원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강행 규정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기 위한 건 아니니까 이건 요대로 유지해 주고 저희가 나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 아닌가요? 네, 저희 팀장님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제에서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도 강행 규정을 하지 않고 임의 규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조례 법률 상임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고 추후에 그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과정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정혜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익 여기 우리가 비용 추계에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하고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영문체육센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영문체육센터가 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한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회원이 약 한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줄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료를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수익이 들잖아요. 이게 수익과 지출이 이제 편차가 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운영자에게 부담을 강행할 수 있냐, 그래서 감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수익과 지출을 좀 분리한다는 것이. 근데 그러나 사람은 내가 일해서 내가 얼마큼 이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영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익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익적 차원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익적 차원이라는 말씀을 요즘 흔히 많이 해요.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공익이다. 우리 군비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참여를 못하느냐,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익적 차원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익이 있어요. 도로를 이용하거나 돈을 안 내고 운영하는 이런 건 다 공익적인 거지만 이거 시설은 시설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그럼 시설 운영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내가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개념을 잡아가야지 모든 게 다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될 거면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취업시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아까 내가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두 명이 가서 나도 쓸 텐데 왜 안 주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10명의 제한도 했고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받는 거고 제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공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우선시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시설 운영자들이 그런 부담을 느껴서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네, 송유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인민공직센터 영문 배드민턴 클럽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한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클럽에서는 사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강평군 내 각 클럽 뭐 축구든 야구든 어떤 배드민턴이든 또 뭐 테니스든 동호회원들이 전기비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내는 비용을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용문 배드민턴 클럽이 지금 10년 동안 뭐 3,600만 원을 냈어요. 3,600만 원을 냈는데 일부 다른 이제 용문 테니스 클럽을 다른 얘기가 안 돼요. 요 테니스 클럽을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3개 클럽에서 5만 원씩 내요. 그럼 15만 원이에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 개별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사실 5천 원도 안 되는 꼴이에요. 70명이면 그죠? 5천 원 내고 사실 이용을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달에. 이용료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기는 15만 원 내고 우리는 30만 원씩 내냐. 한 개 클럽에서. 다른 데는 왜 전용구장 져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왜 못 쓰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전용구장은 얼마,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협의를 해서 우리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답을 이끌어내야 돼. 그래야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발생돼요, 문제가. 거기서 영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잖아요. 사실 그거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 묵과하고 있잖아. 이러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나는 못 쓰게 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두자고요. 어디는 적용을 하고 어디는 10만 원을 내고 어디는 30만 원을 내고 어디는 5만 원을 내고 어디는 60만 원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좀 국도로 좀 검토하셔서 한번 우리랑 논의를 하시자고. 그리고 체육회랑 다시 단체별로 논의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 비용은 내야죠.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요거 관련돼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동호회들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점유해서 접근이 안 되니까 뭐 본시적 차원 같은 말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접근할 수 없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지난달에 그 경기도 체육 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경기도에서 이게 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전수조사도 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네, 거기까지 좀 듣고요.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내용 혹시 있으시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양서 에코 힐링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드물머리 관광 안내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4호 양평군 드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의 임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했고 본 조례령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표기된 문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명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드물머리 관광안내소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 전문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양평군 관광진흥조례 제16조에 따라 세미원과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명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성년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 우리 2018년도부터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2018년도 12월 1일서부터 2028년도까지 임대 기간이에요. 그럼 그 리모델링 하는 게 사실 최소화했으면은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 안 하고 여러 가지 협의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늦어졌던 것 같아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해서 최소 비용 투자가 되게 지금 1년 동안 그냥 3,960만 원이 임대료로 그냥 나갔어요. 그죠? 따지면 한 4천만 원이 나갔네요. 뭐 12월 1일부터 갔으면 334천만 원이 더 넘게 나갔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키고자 차후에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군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유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차별 그런 점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광 안내소가 이제 운영이 되면 많은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나 또 교통 체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또 뭐 주변의 청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될 텐데 또 그 역할을 관광안내소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또 그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양서면에서 조금은 관리를 하고 그쪽에 관여를 좀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는 그 위탁 과정에서 공모 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혹시 선정이 되고 나면 다른 어떤 또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한번 지난번 협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런 민간 위탁 동의할 때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광조례 2조에 관광진흥기관의 양평군에서 출연한 기관이라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6조와 관련해서 업무의 성격상 그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군에서 공개 경쟁이 아닌 비슷하게 특별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이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충분한 이해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공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 안내소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권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6호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권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의견 제시권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의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했고 본 조례령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표기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의견 제시권은 우리군의 도시재생 여건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도시의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 전략 기본 구상을 수립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제역을 지정하고 재생 방향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양평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4개의 도시재생권역으로 양서 서정을 수변문화재생권역으로 양평 강산 강화 부천 대군을 중심재생권역으로 지평 용문 단을 청운을 역사문화 재생권역으로 양동을 양동지역 재생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로 양평 양변 및 용면 담은 및 지평면 지평 및 양동면 쌍항 및 청면 용두리 이런 5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체계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주민협의체, 행정지원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포괄보조금 사업 공모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원을 조달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양평군 발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군의 장기 발전 방향 및 균형 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관계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담당 부서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 그 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입니다. 2020년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지역의 도시재생 여건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도시의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 전략 기본 구상을 수립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재생 방향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계획안으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개발해서 재생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를 두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도시 정책이 신구 개발 중심에서 지역 자산을 활용한 도시의 성장 관리, 정비, 보건 등 관리 중심으로 또 재개발, 재건축 및 물리적, 국지적 도시 정비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적 기능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 도시로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군도 본 계획안 수립을 통해 양평군의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인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군 조직 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와 행정지원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및 연구가, 지역 리더를 적극 참여시키기 바라며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시 타지역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조달 계획으로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각종 공모사업으로 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포괄 보조금 사업 공모 등 연차별, 또 우선순위별 국비, 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양평군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필요시 민간자본 유치도 고려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양평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들과 양평군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균형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문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7호 2020년도 제1차 수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 군수로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의회 임시회 제1차 동의안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증대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 발생하여 부지 협소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평읍 고흥리 568번지 1원 부지면적 17,438평방미터 중 대인소유 면적 15,831평방미터의 부지미입비 60억 3,300만 원과 공사비 100억 원을 포함한 16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양평군 노인복지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정과 주민복지과정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회계과정과 주민복지과정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분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정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 홍성국입니다. 의안번호 2028-3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제266회 양평의 MC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 등 심사 투표를 통해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분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전개하고자 성실 납세자 등 대상자 선정과 선정 절차 및 선정에 따른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납세 의무자의 같은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인정적인 자주지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성실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지원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살펴집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지선 의원의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의원 전민선입니다. 의안번호 2020-3-1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성실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호에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정보 개정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선회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